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적 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8억 6천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6경기 심층 프리뷰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41회차에서 풋볼살롱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최종픽이 4등에 적중이 됐고 41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리즈 첼시 경기를 현미경 분석에서 승패 투포를 말씀을 드리면서 구매율 8%짜리 리즈의 승리 이변 적중에 상당히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42회차에서도 8억 6천만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보다 생소한 스페인 라리가 경기를 살로만 뉴스를 심층적으로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패 42회차 살로만 뉴스 첫 번째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엘체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2경기에서 1무 1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알메리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엘체인데 그래도 레반테 출신의 영입생 공격수인 호르에 마르티 선수가 알메리아를 상대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엘체에서의 적응은 끝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의 영입생 공격형 미드필더 콜라도 선수 역시 알메리아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두 영입생 자원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알메리아를 상대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의 바디아 골키퍼가 알메리아를 상대로 선방을 무려 6개나 보여주면서 승점 1점을 지켜냈기 때문에 바디아 선수의 선방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알메리아를 상대로 득점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보이면서 승격팀에게 1대1 무승부에 그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와의 상대 전적이 3승 1무 6패인데 지난 시즌에 2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홈에서 1대2, 원정에서 0대1로 비교적 끈적한 한 골차 승부를 했지만 어쨌든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엘체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개막전 승리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공격수 이삭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삭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상당히 폼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입생 공격수인 쿠보 다케우사 선수는 개막전 카디스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슈팅 1개에 그치면서 침묵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오야르사발이라는 공격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쿠보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만 소시에다드가 전반기를
무난하게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 라리가 원정에서 실점이 3배 이상 증가했던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실점이 9골밖에 없었던 소시에다드의 짠몰 수비인데 원정에서는 실점이 28골로 3배 이상 증가가 됐던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엘체가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엘체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렸던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조금의 리스크는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엘체의 마르띠 선수이고 오른쪽이 소시에다드의 이삭 선수인데 이 호르의 마르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 레반테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반테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마르띠 선수가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한 엘체로 이적이 됐고 이 직전 알메리아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발끝 감각을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 소시에다드 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시에다드 역시 주포 공격수 이삭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이삭 선수가 지난 시즌 초중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 특히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면서 유로파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지만 후반기에 상당히 컨디션이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삭 선수가 후반기에는 아스날 같은 빅클럽으로의 이적설이 돌면서 이적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적이 불발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적으로도 마르띠가 레반테에서 7골을 넣은 반면에 이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라리가 6골에 그쳤기 때문에 후반기에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지 못했던 이삭인데 그래도 개막 후 2경기 특히 강팀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상당히 절묘한 칩슛으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한 이삭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에 오야르사발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고 이 직전 카디스와의 개막전에서도 한 골에 그쳤었기 때문에 이삭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전적 면에서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엘체를 상대로 4연승이고 주포 공격수 이삭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점과 엘체가 직전 승격팀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골 결정력 약점을 드러냈다는 부분에서 소시에다드가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안한 것은 지난 시즌 기준으로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실점이 3배 이상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데이터가 있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둔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엘체 특유의 홈발이 나오면서 소시에다드가 실점을 하게 된다면 불의의 이변 결과도 조금은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로는 무승부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로만 뉴스 두 번째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라요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2경기 1승 1무로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덧 2경기 만에 승점 4점을 확보한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 출신의 영입생 주전 중앙수비수인 르젠 선수가 에스파뇰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마요르카전에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비 공백이 불가피한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비형 미드필더 파테시스 선수가 에스파뇰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골문 공격을 가담을 해서 심심치 않게 득점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를 상대로도 이 파테시스 선수가 골맛을 봤었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전을 앞두고 에스파뇰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이 파테시스가 의외의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홈 성적이 8승 5무 6패, 원정에서 3승 4무 12패로 라요는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와의 상대 전적이 5승 1무 4패로 굉장히 팽팽한데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2차례 승리를 거두고 원정에서 한번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3대1, 1대0 승리를 거뒀고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지만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페널티킥을 두 차례나 내주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가 이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 특유의 왼발 크로스가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의 이 뚝배기에 배달이 되면서 완벽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이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으로는 골대까지 때리면서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공격 핵심으로 올라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막 후 두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데 개막전에서는 이 홈 깡패 빌바오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일궈냈고, 베티스를 상대로도 페널티킥 두 번이나 내주면서 아쉽게 패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 특유의 짠물 수비가 발동이 됐었고, 무리키를 활용한 단조로운 공격이 이어졌지만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능력까지 향상이 되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지난 시즌에 라요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지난 베티스전에서 이강인이 올리고 무리키가 머리로 해결을 했던 그러한 패턴이 또다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 홈 성적이 7승 6무 6패, 원정에서 3승 3무 13패로 확실히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은 라요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중원 자원들입니다. 왼쪽이 이강인 선수이고 오른쪽이 라요의 파테시스 선수입니다.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아기레 감독이 공격 선봉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쿠보 선수가 소시에다드로 떠나면서 쿠보 선수가 하던 역할을 이강인 선수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원체 왼발 프리킥이나 크로스, 킥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드리블 돌파가 상당히 강점인데, 그러한 강점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번 시즌에는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향상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베티스전에서도 특유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무리키 선수의 헤딩 득점을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라요의 파테시스라는 이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의외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 가담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에스파뇰전에서도 이 파테시스 선수가 공격이 가담해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지난 시즌 마요르카와의 맞대결에서도 이 파테시스가 득점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라요가 강점이 있는 세트피스에서 의외로 파테시스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면서 득점을 올리는 장면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요르카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라요가 홈발을 받는 팀이고,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성적과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졌었기 때문에 라요 사이드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난 시즌 라요와의 맞대결에서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헤딩으로 득점을 기록한 바 있고, 직전 베티스전에서도 무리키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헤딩으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라요 역시 이번에도 무리키 선수의 제공권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라베스에서 영입을 한 주전 중앙수비수 르젠 선수가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라요가 중앙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이강인이 올리고 무리키가 머리로 해결하는 마요르카 특유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최소 무승부 정도의 마요르카 사이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알메리아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승격팀 알메리아가 개막 후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엘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쌓은 알메리아인데, 개막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선제골까지 넣었지만 후반에 내리 두 골을 내주면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메리아가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최근에 나쁘지 않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엘체전에서 주포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이 우마르 사디크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8개의 골과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마르 사디크를 노리는 클럽이 상당히 많은데, 비아레알을 비롯해서 굉장히 빅클럽들이 우마르 사디크 영입을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이적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개막 이후에 두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알메리아의 이번 시즌 잔류를 할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메리아의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세비야전에 또다시 출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최근에 마탱이가 간 세비야를 상대로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메리아의 수호신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개막전부터 상당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0개가 넘는 선방을 보여줬었고, 직전 엘체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르티네즈가 지키고 있는 골문도 상당히 든든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와의 상대 전적이 1승 9패로 상당히 열세인데,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21년 FA컵 홈 경기에서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1승 9패로 상당히 열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비야를 상대로 패했던 9경기 중에서 7경기가 한 골차 패배였기 때문에 끈적한 승부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경기는 주도를 했는데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히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개막전에서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2로 패했던 세비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세비야이고, 직전 바야돌리드전에서 주전 측면 수비수 아쿠냐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측면 수비 쪽에 이번 경기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쿤데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됐고, 디에고 카를로스까지 아스톤 빌라로 이적이 되면서 세비야가 자랑하는 특유의 짠물 수비가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바이에른 미넨 출신의 유망주 수비수인 탕귀 니앙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 쪽에 보강이 됐지만, 확실히 아직까지 쿤데와 디에고 카를로스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세비야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 라리가 원정에서 무려 무승부가 10번이라서 원정에서 최다 무자비였던 팀이 바로 세비야였기 때문에, 만약에 알메리아가 주포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되면서 세비야 특유의 골 결정력 부족과 세비야 특유의 원정에서의 무자비 면모까지 나와준다면 이 경기 역시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자원입니다. 왼쪽이 알메리아의 주포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 선수이고, 오른쪽이 세비야가 이번에 영입을 한 바이에른 미넨 출신의 20살 어린 유망주 수비수인 니앙주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마르 사디크 같은 경우에는 키가 192cm로 상당히 장신인데, 이 공격 헤딩 마무리뿐만 아니라 발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선수이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골이 18골, 어시스트가 9개였기 때문에 연계 능력까지 갖춘 전천후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알메리아의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최근에 빅클럽들의 구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적설이 돌고 있다는 점에서 알메리아는 이 우마르 사디크의 이적 유무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개막 후 두 경기에서 모두 출전을 한 우마르 사디크이고, 직전 엘체전에서는 뚝배기 헤딩으로
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적이 되지 않고 세비야전에도 우마르 사디크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세비야를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세비야의 중앙 수비수 니앙주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출신의 수비수인데 세비야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라리가 최고 짠물 수비팀으로 군림을 하면서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쉽게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특유의 한 골차 꾸역승이나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 강점이었던 짠물 수비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수비수 쿤데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됐고 디에고 카를로스가 아스톤빌라로 떠났기 때문에 세비야가 벌써 오사수나전에서 2골, 바야돌리드전에서 1골을 실점을 하면서 꾸준하게 실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영입이 된 니앙주 선수가 얼마만큼 수비에서 버텨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앙주 역시 187cm의 장신 수비수이고 제공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마르 사디크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확실히 아직까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약점이 분명히 있는 수비수라는 점에서 알메리아가 우마르 사디크가 출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원정 세비야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비야가 라리가 원정에서 무려 10번의 무승부가 있었다는 점과 이번 시즌 역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알메리아가 홈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12번 경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헤타페가 개막 후 2경기 2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최악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지로나 원정에서도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승격팀에게 완패를 당하는 굴욕을 맛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막 후 2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6실점이나 되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고 승격팀 지로나에게도 3실점을 하면서 2경기 6실점 수비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는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전 지로나전에서 주전 측면 수비수인 앙일레리가 퇴장을 당하면서 비아레알전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 헤타페가 측면 수비 쪽에서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주포 공격수 에네스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지로나전에서 시즌 첫 골을 넣었는데 이 위날 선수가 지난 시즌 깜짝 라리가에서 무려 16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위날 선수가 비아레알전을 앞두고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이 압도적인 열세가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2승 1무 7패인데 지난 시즌에 2연패의 수렁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두 한 골차 패배였기 때문에 끈적한 승부를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6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헤타페를 상대로 상당히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 후 3경기에서 3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고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주중에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고 비아레알의 골키퍼 룰리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신들린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공수에 걸쳐서 에이스 자원들이 맹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반테 출신의 영입생 공격수 모랄레스를 영입을 하면서 백업 공격 뎁스까지 늘린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랄레스가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아틀레티코 전에서는 6분 출전에 그치면서 모랄레스는 이번 시즌 슈퍼 서브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것은 비아레알이 지난 시즌 홈 성적이 10승 6무 3패, 원정에서 6승 5무 8패로 원정에서 훨씬 더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는 원정에서만 2차례 경기를 해서 2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헤타페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헤타페의 에네스 위날 선수이고 오른쪽이 비아레알의 이 제라르 모레노 선수입니다. 에네스 위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16골, 라리가에서만 16골을 넣어주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연계 능력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제공권과 한방 마무리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지로나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예열을 마친 에네스 위날이기 때문에 이 위날 선수의 골 결정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헤타페이고 반대로 비아레알의 에이스 제라르 모레노 역시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비아레알의 이 모레노 선수가 아쉬운 것은 지난 시즌에도 경기를 잘 하다가 부상으로 경기에 결장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모레노 선수가 부상이 상당히 잦은 선수라는 점에서 비아레알이 시즌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모레노 선수가 다치지 않고 초중반 후반까지 많은 경기를 소화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레노 선수의 골 감각이 좋은 비아레알이 충분히 헤타페 원정에서도 천정 면모를 이어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비아레알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면서 상당히 원정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라리가에서도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비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는 헤타페의 열세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13번 경기로 들어온 바르셀로나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개막 후 2경기에서 1승 1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영입생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2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킥오프 45초 만에 선제골을 뽑아낸 레반도프스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 결정력을 분데스리가 못지않게 라리가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충분히 심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안수파티 선수가 후반전 교체 투입 이후에 1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상당히 숨은 히어로로 활약을 해줬고 덴벨레 선수 역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주요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비야에서 영입을 한 수비수 쿤데 선수가 아직까지 셀러리캡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 등록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쿤데를 뺀 나머지 영입 자원들은 모두 선수 등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문제없이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야돌리드와의 상대 전적이 9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21년 4월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6연승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2경기에서 1무 1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 그래도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챙긴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전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주전 중앙수비수 야미크 선수가 세비야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전의 징계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비적인 공백이 불가피한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비야전에서 아세노 골키퍼가 캐칭 미스를 범하면서 동점골의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야미크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노 선수가 또다시
불안한 볼 처리를 보여준다면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바야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바야돌리드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줬었던 와이즈만이라는 공격수가 개막 후 2경기에서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이즈만 선수가 이스라엘 대표팀 공격수인데 지난 시즌 라리가2 2부 리그에서 20골이나 넣어준 공격수인데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9월달까지는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와이즈만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바야돌리드가 상당히 공격 쪽에서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선수이고 가운데가 바야돌리드의 숀 와이즈만, 오른쪽이 바르디올라라는 바야돌리드의 공격수입니다. 이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 라이와의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조금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무려 2골이나 뽑아내면서 확실히 이름값을 증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야돌리드의 이 와이즈만이라는 공격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 2부 리그에서 20골이나 넣어줬었던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야돌리드가 개막전 2경기에서 모두 와이즈만 선수 없이 공격을 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라요로 임대를 떠나서 라리가에서 8골을 넣어줬었던 과르디올라라는 공격수가 바야돌리드로 돌아오면서 와이즈만 선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데 직전 세비야전에서는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득점포를 아직 가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와이즈만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되는 가운데 과르디올라까지 침묵이 되게 된다면 바야돌리드가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뚫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야돌리드의 핵심 수비수인 야미크가 세비야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공백이 있는 바야돌리드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로마뉴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에스파뇰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에스파뇰이 개막 후 2경기에서 1무 1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직전 라요전에서 주전 중앙 수비수인 고메즈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전에 수비적인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에스파뇰에서 라리가 17골을 넣으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개막 후 2경기에서 결장이 되면서 에스파뇰이 상당히 공격 쪽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울 데 토마스가 맨유 같은 빅클럽으로의 이적설까지 있었고 최근에는 부상이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지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 라울 데 토마스의 복귀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복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알라베스에서 지난 시즌 10골이 넘게 넣어줬었던 장신 공격수 호셀루를 에스파뇰이 영입을 했지만 확실히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전방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공격 유기적인 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에스파뇰이 홈에서 9승 6무 4패, 원정에서 1승 6무 12패로 홈발을 확실히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이 2승 8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이 경기에서도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2경기에서 2연승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고 셀타비고를 상대로 주포 벤제마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 비니시우스가 1골 1도움, 모드리치가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핵심 다운들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루 선수가 맨유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젊은 수비형 미드필더 까마빙가와 추아메니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의 주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최근에 5경기 5골 2도움 킬러 면모가 있는데, 이 벤제마 선수가 킬러 면모가 있는 팀에게는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도 벤제마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셀타비고를 상대로도 상당히 최근에 많은 골을 넣었었다는 점에서 에스파뇰을 상대로도 킬러 면모를 충분히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막 이후에 원정에서만 2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승리를 거둔 레알이고, 알메리아, 셀타비고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이 무실점 경기는 없었기 때문에 모두 한 골씩 실점을 했다는 점에서 수비가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에스파뇰의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이고 오른쪽이 레알의 벤제마 선수입니다. 라울 데 토마스가 개막 후 2경기에서 결장이 되면서 에스파뇰이 상당히 공격 쪽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7골이나 넣어준 선수이고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연계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빅클럽으로의 이적설까지 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적설보다는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었다는 소식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또다시 복귀가 불발이 된다면 에스파뇰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지는 매치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둘 때 선제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벤제마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상당히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에스파뇰을 상대로 5경기 5골 킬러 면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가 또다시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벤제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이 멀티골 기회가 있었는데 페널티킥을 팀 동료인 아자르에게 양보를 하면서 팀의 주장다운 면모까지 보여준 벤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자르가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4대1 승리에 그친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벤제마 선수가 또다시 에스파뇰을 상대로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면 고메즈 선수의 퇴장 징계까지 있는 에스파뇰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8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살로먼뉴스 심층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나머지 8경기 프리미어리그 심층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